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약간 더웠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계절 흐름으로 보면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변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9번째 이야기는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유년 시절의 기행입니다. 지난주에 하지 감자 얘기를 하면서 하지가 6월 22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6월 2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하지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어제 더웠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시원한 물 한 모금, 땀을 식혀줄 한 줄기 바람, 그리고 한마디의 위로의 말입니다. 천양의 시인의 참 좋은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한 입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미소를 한 600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네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말.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 한 줄기의 슬픔으로 참 좋은 말에 힘이 된다. 바닥이 없으면 하늘도 없다는 말. 물방울 작으나 큰 그릇 채운다는 말. 짧은 노래는 후렴이 없다는 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한 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 피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란 말.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네, 이 시는 좋은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듣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힘이 되는 말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9가지나 말입니다. 1년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했고요.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이라는 은유는 말은 올바른 삶의 방향과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주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후반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말이라는 대목에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생각하고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천양의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행의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지난 날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아서 자꾸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유년 시절의 기행 할머니를 주제로 한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고 말씀을 드린 대로 할머니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유년 시절의 기행 4번째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시. 그 첫 번째는 김종삼 시인의 묵화입니다. 묵화.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 시는 유견으로 된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할머니의 적적한 삶 그리고 동반자인 소와의 유대감이 주제입니다. 이 시는 1969년 3회사에서 펴낸 10음계에 실려 있는데
김종삼 시인은 1951년 돌각담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이 시에서 소는 할머니와 동고동락해온 동반자입니다. 할머니가 물 먹는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는 장면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물을 먹는 소의 목덜미에 얹힌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주름진 손까지 연상하게 만듭니다. 할머니의 소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은 목덜미에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장면은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또 서로 적막하다고, 이렇게 반복되는 서로라는 단어 역시 할머니와 소의 동반자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발잔등이 부을 정도로 힘든 일과를 마친 할머니는 소를 위로하면서 할머니도 위로를 받습니다. 묵화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담담하게 인생과 자연을 먹으로 그린 것 같이 표현된 시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는 강춘자 시인의 무서운 손자입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주가 왜 무서웠을까요? 시를 보겠습니다. 무서운 손자.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이 시를 쓴 강춘자 시인은 6분이신데 당시에 72살에 한글을 배우고 깨우쳐서 한글 시화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마을 이장의 권유로 한글을 배워 마침내 뜻을 이루신 것이죠. 글을 마음대로 읽고 쓸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번만이 아니고 제가 방송국에서 현업을 하고 있을 때 마포에 주부학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깨우치면서 시화전을 열고 편지를 쓰고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해내시는 이 교장 선생님의 모습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분인데 지금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인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시에서 시인은 손주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들고 오는 동화책이 무서운 거였죠.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동화책을 이깁니다. 역지사지. 글을 알기 전의 마음과 깨우친 뒤의 마음은 고통과 평화라고 비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의 시였습니다. 앞에 김종삼 시인의 묵화가 동양화처럼 느껴지는데 반해서 이제 소개하려는 시는 여릿한 색채로 다가오는 수채화 같은 시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5분간이라는 시입니다. 5분간.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흔들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가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맛 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라도 깜박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리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뭐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 그늘을 벗어난다. 사실 이 시는 할머니가 쓴 시가 아니라 6살 아이의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서 6살 배기 아이를 기다리면서 5분간, 아니 짧은 시간 다가올 나중 인생에 대해서 생각에 잠긴 내용을 쓴 시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엄마는 아카시아 꽃잎이 날리는 걸 보면서 자신도 순간 지나가는 세월에 따라서 이제 곧 머리칼이 하얘지고 아이는 청년이 되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노년을 미리 연상한 것이죠. 엄마는 기다림 하나로도 인생이 짧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 바람결에 꽃잎은 흩날려 엄마의 생각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6살 배기 아이가 청년이 될 때 자신은 이미 노인이 되어 어쩌면 기다림으로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한 생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5분간 할머니가 되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꽃잎들은 지지만 그 사이 버스가 와서 그 생각들을 노인이 된 상상 속에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가 5월 초니까 주변은 푸르고 꽃은 하얄 것입니다. 투명한 햇빛, 맑은 하늘, 그리고 날리는 꽃잎. 엄마의 머릿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달려오고 다시 꽃잎이 지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한 폭의 수채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것이고 기다림 하나로 그렇게 쉽게 인생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희덕 시인이 말한 5분이나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에서 표현한 그래 단 5분만 와도 원이 없겠다고 한 것은 모두 아주 짧은 시간을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5분을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9번째 이야기, 유년 시절의 기행 중 할머니와 관련된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마무리 시는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를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고향집 앞 느티나무를 보며 깨달은 삶에 대한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유년 시절 순수함을 잃고 욕망과 편협함 속에서 청년과 장년을 보낸 주인공이 늙고 병든 노년기에 와서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커진 느티나무를 다시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륜을 통해 지혜가 생기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는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 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을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면 모든 게 시들해지고 시시하게 보이는데 마음이 정화되어 아름다워지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니 말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오늘은 유년 시절의 기행 할머니의 마음을 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년 시절의 기행 고향에 대한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